다음 순서로 담양의 노승걸 명인 선생님과 한창균 선생님의 한국 대나무 문화와 공예에 대한 이야기를 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맞이해주세요. 여기 계신 선생님은 저한테는 아버지 같은 분이고, 그리고 한국 죽세공에 있어서는 살아있는 역사, 산 증인이지. 선생님의 일생이 이렇게 짚어가면 한국의 죽세공을 그대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선생님은 담양 분지정 방입장 명인이시고, 그리고 노동부 지정 기능 전세자이십니다. 타이틀을 이렇게 두 개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랑은 2013년인가 2년에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해방 이후에 태어나셨네요. 1947년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담양군 수북면 두정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두정이라는 마을은 삿갓을 주로 생산하는 그런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삼신들께서도 삿갓을 만드셨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마도 방과 후에 학교에서 돌아오면 심부름을 많이 하시면서 대나무를 만지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군대를 갔다 오시고요. 그리고 20대 중반쯤에 군 제대를 하시고 서울에서 조금 머무르시면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사모님을 만나셨고 결혼하셔서 그 이후에 담양으로 이제 내려오셔서 본격적으로 죽세공 일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아우, 진짜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종사하고 계신다는 몰랐어요. 우리 한 선생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같이 대나무에 대해서 많이 발전을 시키고 한 것 같아요.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담양에서 죽세공일을 본격적으로 한 계기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27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대나무공예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야 거의 우리 담양에는 원래 대나무 하면 담양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부업으로 하는지 대나무 공예를 부업으로 해가지고 각 가정마다 동네마다 만드는 제품이 다 분량으로 틀려요. 그래가지고 대개 보면은 어느 마을은 어떤 마을인지 어떤 마을은 다 이렇게 틀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만들게 되면 그 동네는 안 하던 사람도 거기 가서 배워가지고 그거 만들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 사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대나무 시장이라는 데가 어마어마했거든요. 한 5일장인데 5일 장날마다 나가면 그 대나무 시장이 어마어마해요. 그게 물건이 전국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다 생활 도구였거든요. 우리나라 생활 도구. 생활 필수품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는 뭐 여러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대나무 제품이 조금 밀리고 있는데, 그래도 대나무 제품을 많이 사용하신 분들이 있고, 그런데, 내가 이제 지금까지 쭉 해온 이유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직장에도 다녔지만은, 별 볼 일 없고 또 장사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내가 어려서부터 부모님한테 봐왔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또 창균이 또 서울서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내 밑에 와서 또 같이 연습하고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제가, 많이 지금 제자들 두고 있어요, 담양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 누가 또 어떤 물건을 배우고 싶다 하면 가르쳐주고, 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하다 보면은 재미있게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억지로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좀 재미가 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잘하더라고. 우리가 20명을 다 이렇게 한번 만나서 교육도 하고 해봤지만은 다 사람이 다 틀려요. 대부분.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 뭔가 뛰어나게 좀 하는 분도 있고 조금 뒤처진 분도 있고 그러는데, 뒤처진 분이고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다른 일을 하다 보면은 거기다 좀 신경을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분도 있는데, 이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이 대나무가 만들면 만들수록 그 매력이 있어. 뭐 하나 만들고 나면은 그 성취감, 그리고 또 다른 걸 만들고 싶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아주 완벽한 기술자가 돼가지고, 내가 알기로도 지금 몇 명 있어요.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런 대단하다. 나중에 보면 너는 지금 물건 만드는 거 내가 만든 것보다 더 잘 만든다, 이렇게 내가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대나무 손댔으니까 한번 끝까지 젊으신 분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이 젊으신 분들한테 다 전수를 해주려고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모르는 거는 내가 또 배워야 돼. 많이 또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장로님의 격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담양의 그 죽쇠공예 전성기가 7, 80년대로 알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막 군대를 졸업하시고 담양으로 오셨을 때 그 시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그 일본의 바이어들이 샘플을 가져와서 그거를 기술을 조금 전수해주기도 하고 하면서 본국으로 바구니를 많이 사들여갔죠. 그렇게 해서 담양의 바구니가 된 것들이 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옛날에 그때는 내가 젊었을 때 20대에서 30대 그때인데, 그때는 일본에서 일본 분들이 직접 담양에 일본에서 잘 나가는 제품을 가지고 와서 그걸 해달라 이렇게 여러분 이제 담양에도 이제 옛날에는 일본 말을 잘해서 몇 분 있어. 잘해. 일본 사람들 오면 그 사람 통해서 이제 통역을 해서 일본을 수출을 하니까, 그때도 엄청 했어요. 일본 수출하는 거는 좀 제품이 좀 싸. 대량으로 어마어마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뭐 간단한 거야. 뭐 접시 이런 비슷한 건데, 그런 것도 하고 나중에는 차츰차츰 왔더니 좀 고급이 들어오더라고. 고급이 좀 좋은 걸로. 일본 물건은 우리가 해봤지만 일본 물건도 보고 있지만은 굉장히 튼튼해요. 잘해. 튼튼히 잘 만들어.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꼭 중국 사람처럼 물건을 그냥 형편없이 그냥 부사적 정도로 그렇게 했거든. 그때는. 그러니까 그 대신 우리 물건이 싸니까 일본에 수입을 해갖고 그랬거든. 근데 그 중국 제품은 그랬잖아요. 우리 담양 제품은 어마어마 좋은데 중국에서 온 물건은 10분의 가격도 안 되잖아. 그냥 부서지고 이러잖아. 옛날에 그런 식으로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품을 대나무 종자 하시는 분들이 눈에 없어요. 담양에도. 지금 명의 지정된 사람뿐이 없어. 그 외에는 안 해. 왜?
이게 돈벌이가 잘 돼야 되거든. 돈벌이가. 이 돈벌이는 열심히 하면 되긴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다고 와서 배우다가 좀 하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럼 우리도 그래. 배우러 오면 좋은 직장 생기면 가거라. 보내줘요. 그 사람들은 대나무의 공예를 쭉 계속 하라고 할 수가 없어. 돈벌이가 잘 되면은 자기들이 하지 말아도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대나무 공예 배우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퇴직하고 이제 집에서 그 별일 없고 또 젊은 사람도 이제 많이 있지만은 이제 젊은 사람들 또 그걸 대나무 공예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돈벌이 잘 돼 지금은 몇 명 안 되지만은 그 자기가 돈을 하면은 그 돈벌이가 좀 다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괜찮을 거예요. 지금 다음에 이제 몇 명이나 뭐 대나무 공예를 쭉 이어갈란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대나무 공예 하신 분들이 나이가 많고 다 돌아가시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을 육성을 시켜서 개성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개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대나무 공예를 배울 수 있게끔 그럼 군에서 이제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건의를 해서 이제 명인 지정도 해주고 이 물건은 그 대나무 공예를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을 조금 해주고 있어요. 담양군에서. 지금 그것도 부족해. 다시 건의를 많이 들어가게. 근데 그 대나무 공예를 배워서 쭉 또 계속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만둔 사람이 또 있어요. 하다가. 그거는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지. 예. 지금 현재 그런 실정이에요.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대나무 열심히 하셔서 쭉 후손들에게 잊히지 않게 이어갔으면 그런 바람이 저도. 담양 적세공이 전성기이던 70년대에 선생님이 이제 대의를 본격적으로 하실 때 다른 생계활동을 하셨나요? 아니면 바구니만 만드셨나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그때 나이가 40대 20대부터 40대 될 때까지 대나무 공사를 쭉 했어. 근데 잠깐 좀 몇 년 동안 대나무 공예를 놓은 적이 있어요. 내가 왜 그러냐, 그때 내가 좀 몸이 안 좋았어. 몸이 그 대나무 공예라는 게 그랬잖아. 이게 딱 이렇게 딱 한 번 앉으면 하루 종일 앉아서 일어나다가 안 해. 화장실 나가면 일어나까 밥 먹으려면 일어나까 이 골병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한 번 제가 쓰러진 적이 있었어. 쓰러져가지고 과로로 쓰러졌지. 그러고 입원을 거의 한 달 동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쓰러질 때에 우리 마누라가 일으켜서 뭐라고 막 말을 하는데 귀가 안 들리는 거야. 일초 보면 막 악을 써도 안 들려 하나도.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제 병원에 입원을 시켜내니까 검사를 하고 뭐 영양제 맞고 뭐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한쪽 귀가 이제 안 들어. 이거는 뭐예요? 혈관이 이상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수술 못해. 그래서 하라고 해.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 그래도 대나무 공예를 잠깐 그만둔 적이 있어. 그만두고 뭘 했냐, 그때 그래도 80년도지, 80년도 그때 제가 뭘 했냐면 그 지업사를 했어요. 지업사라는 게 알아요? 장판, 벽지, LG 그걸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한 7, 8년 했나? 근데 괜찮았어. 그거 해가지고 벌었어도. 왜 벌었느냐? 그때 시골에는 한참
나무 떼고 연탄 떼고 했던데, 근데 그때부터 이제 기름보일러 나오고 그리고 불 떼고 나무 불 떼고 이렇게 음식을 조리했거든. 근데 그 후로 내가 지업소 할 때에는 전부 그걸 이제 리모델링으로 바꿔서 기름 보일러로 다 이렇게 바꾸는 시대였어. 그래가지고 공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맡았어요. 했는데 그것도 한참 잘 됐는데, 근데 큰 공사를 안 맡대요 하더라고. 이 업자들이 집을 짓잖아요. 큰 집을 지어. 그때는 11주택 같은 거 이렇게 가면은 여러 세대 한 10채 사는데, 근데 한번 들어가면은 좀 괜찮아요. 어느 정도 벌어. 그런데 잘못 들어가면 그 업자들한테 돈을 못 받아. 뛰어고 도망가. 그러니까 내가 못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일당을 막 잡아당겨가지고 좀 나는 손해를 봤어요. 제가 손해를 보고 지업사를 그만두게 된 동기거든. 그거는 민사로 법으로 해도 너무 못 받더라고. 다시 바구니를 만들기 시작하시면서는 아니, 시작하고 아프고 나서 이제 그걸 했다고 내가. 그때는 이제 젊으니까. 그러다가 또 그거를 그만뒀어. 다른 사람인데 한 달에 또 능겨주고, 지금 담양에 보면 은혜지업사가 있어. 천주기한테. 그 가게를 내가. 지금 그 가게 그분이 나한테 물려준 거야. 내가 능겨주고 다시 대나무군을 시작했거든 내가. 그래가지고 명인 지점은 언제 되셨어요? 명인 지점은 지금 한 20년 됐나? 근데 내가 50 넘어서 노동부 지정하고 나서 다시 명인 또 신청해서 명인으로 또 돼가지고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거든. 그때가 2000년대 초반쯤이었나요? 50대. 50대. 선생님 지금 77이시니까 23년이고 이게 잠깐 떠났다면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대나무는 굉장히 뭐라고 말할까 계속 앉아서 그렇기 때문에 손만 까딱까딱 하면 제품 만들거든.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요. 힘들지 않게 이런 것 같아. 근데 사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하면서 아니 진짜 운동 많이 해야 돼. 운동 많이 해. 대나무 보게 한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별로 뚱뚱한 사람이 없어. 저는 궁금한 게요. 그 전에 그냥 타이틀 없는 생산자로 대의를 하실 때하고 기능 전수자 지정되시고 담양군 명인으로 지정되신 이후에 어떤 대접이 달라졌거나 그 판매 수입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였나요? 그게 옛날에는 우리가 뭐랄까, 나도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대나무 보면 욕심이 시작해.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대나무로 일을 하잖아. 일을 하면은 그 사람보다 더 좋게 해야 돼. 뭔가 더 고급스러워야 돼. 그런 욕심이 내가 많이 했어 옛날에. 그러면 뒤쳐져.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담양에서는 내가 최고 가늘게 하고 최고 고급을 했을 거야. 근데 그렇다 해서 돈 버는 건 아니야. 아니 내 말 들어봐. 이거는 비싸기는 한데 일이 그 제품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잖아. 그러면은 이제 조금 싸. 내 거는 만약에 10만원짜리다 그러면은 한 2만원 3만원짜리를 만든다 하면 한 2만원 3만원짜리를 개수뛰기로 해보는 거야. 만약에 나는 10만원짜리 10개 하면 100만원인데 그 3만원짜리 그 사람들 100개 200개를 해버려. 대량으로 대량으로 그렇게. 이게
그분들은 계속 그런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기술이 이제 많이 늘더라니. 그러다가 이제 그런 제품이 안 나가면 이제 그만두고 나이 먹고 이제 이러잖아. 이게 내가 한 번에 말해서 너미 100만원 벌면 나는 120만원 벌어야 돼. 그런 식으로 일했어 나는. 애기가 학교 보내야지, 대학 보내야지, 뭐 해야지, 좀 많이 들잖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나 지치는 거야. 불면이 되는 거야. 그럼 한참 일하다 보면 저녁에 야간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럼 바깥에 오네. 날이 샜어. 그런지도 모르고 일했던 날이나. 그래서 사람이 안 잡히겠어. 잡치기. 많이 사투 쓰니까 웃기네요. 서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투 쓰니까 좀 웃을 거야. 나중에 사다 보면 다 우리까지 말 다 해. 잘 알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골병이 들어서 이제 잠깐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만두었다가 다시 또 대남공연을 쭉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뭐냐면은 이제 가면 경진대회가 1년에 한 번씩 있거든. 뭐 난 그때 젊었을 때 무조건 매물은 대상 아니면 최우상이야. 물건이 고급스럽기 때문에. 계속 가누고 이런 것을 많이 이제 고급스럽게 만들어내면 무조건 그 전에 최고 이거 좋다 고급이다 해가지고 그런 상을 많이 타서 내가 옛날에 어마어마하다. 뭐 전국대도 나가고 경진대 나가고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위정 명인 지정될 때도 소홀하게 된 거예요. 경쟁이 많기 때문에 이 상 타고 이런 것이 경쟁이 많기 때문에 명인 지정 명인들도 어마어마한 신청을 많이 했어도 다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쟁이 없으면 그런 경진대도 많이 만들어서 한번 내보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명인 지정되고 나서 사회적인 대접 외부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선생님을 이렇게 높게 대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점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명인이라는 게 이제 담양군에서 지정한 곳이거든. 그거는 이제 명인 지정해 주는 거는 담양군에 사신 분들을 우리 시대에 가면은 이게 사라지니까 담양군에서 지정해가지고 앞으로 교육을 해라. 개선 발전을 시켜주라. 이게 쭉 담양에서 대나무공예가 사라지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라 뜻으로 명인을 지정해 줬거든. 근데 현재 담양 지금 명인이 지금 8명이야, 8명. 이제 뭐야. 13명이 됐는데, 이제 다 하늘나라 되면 가고, 다 가게 돼서 누구나.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한번 태어나면 다 끝나게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명예 지정됐다 해서 큰 혜택이 있냐, 뭐냐, 이런 걸 질문을 했는데, 혜택이 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병인 지정 받았다 해서 크게 지원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통비좀 그렇고 주고, 그런 거지. 그냥 군에서 우리한테 먹고 사는 거는 대주는 게 없어. 그 땅에서 명인 안 하는 사람은 없고, 여기 서로 살라고 지금도, 왜 자기는 안 해주냐, 막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냥 군에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어. 아주 보호자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 별것도 아닌데, 대화봐야 별것도 아닌데. 그러더라고. 대나무하면 한국에서 담양이고, 또 명인이라는 이름이 갖는 무게들인데, 일반인들은 대나무공의 명인을 그러면 와 저분은 어떤 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린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담양에서 바구니 예전에 만들던 분들이 거의 다 돌아가시고 지금은 얼마 안 남았죠. 그죠? 갱기 바구니 만드시는 분도 한두 분 어디 계신가요? 갱기 바구니? 경계가 우리 명인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사고로 지금 그 명인직을 그만두고 현재는 명인이 없다고 봐야지. 갱기바구니가 옛날에는 그 갱기바구니가 우리 생활 도구에 아마 1위거요. 제일 많이 사용한 거예요. 근데 또 제일 그걸 많이 했고 또 배우기가 좀 쉽고 그게 제일 쉽고 만들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잘 팔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많이 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 하신 분들이 그 선생님 할 만한 그 명인 되실 분이 없어. 거의 나이가 많아갖고 다 거의 돌아가시고 젊으신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광주리도 없으시죠 이제는? 깡주리 그렇지. 깡주리도 명인 하나 있었잖아. 근데 그것도 돌아가시고 깡주리도 옛날에 많이 나갔는데 지금은 안 팔리기 이상해. 거기 보기는 이쁘거든. 여기서 꽝조리는 쌀이 채반 많이 보시죠? 그런 방식을 대나무 구현은 채반을 쌀이 꽝조리라고 꽝조리 채반. 높은 거. 그게 그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것이거든. 근데 그 옛날에는 그걸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했어. 어마어마한 수출을 많이 했어. 가격이 싸우니까. 그런데 그게 잘 부서져. 잘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만든 놈은 이뻐 보기는 좋은데 생활에서 사용하는데도 좋아. 좋은데 그 몇 년 전까지 그 노인 한 분이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있는데 나도 그분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한보를 부탁했어. 한보이면은 10개거든. 10개가 세트로 딱 나와. 근데 지금 내가 한 보를 갖고 있거든. 근데 그게 잘 팔리고 단가가 좋으면은 그것도 하면은 되는데 담양에서 아직 그걸 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가? 누가 나오긴 나오더라고. 딴 데서 해가지고 오는 거는 몰라도 있더라고 가게. 그게 좀 담양에서 그 판매업자가 조금 가격을 좀 생산자에게 조금 뭔가 이익이 되게끔 줘야 되는데 자기 이익만 따지려고 물건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면 좀 싸게 이런 식으로만 하니까 안 맞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담양에서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사라지는 거지. 아까 갱기바구리나 강길이나 이런 거 보면 별로 하는 사람이 없어. 선생님 그러면은 한 10여 년 뒤에는 담양에서 생산품들이 얼마나 나올까요? 글쎄, 그러니까 그게 우리도 굉장히 생각을 하는데 담양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여러 거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고 해도 그 제품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없어지면 없어졌지. 내 생각이 그래.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사람 많이. 그런데 배워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 왜 그냥 담양에 한번 대나무인데 담양에서 대나무에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앞으로는 그 대나무에 제품 만들면 엄청 인기도 좋을 것이고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담양으로 이사하고 싶고 이사하고
그럼 제가 얼마나 제가 지원을 해야 아, 담양 이사 오시면 진짜 다 환영할 거예요. 선생님의 주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탑가시고, 그리고 그와 별도로 3단 찬압이 있잖아요. 찬압. 찬압을 지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언제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런 점. 네, 탑가는 내가 한 50대 하여튼 얼마나 많이 나갔어요. 하여튼 그때는 주문을 다 못 해줬어. 주문을 다 못 해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 여권 분야 이제 좀 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 이거 좀 하라. 그 여금이가 이제 이런 데는 여금을 많이 하고 있거든. 여기범이. 예. 걔도 처음에는 등공회를 개는했어. 등공회. 의자 같은 거 만들고요 했는데 지금 만든 데 보니까 잘 하더라고. 그래서 삿갓을 개보고 좀 해라고 했어. 그래고 이제 개고 둘이 개고 그 물량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또 찬압이 그때 또 그 찬압에 대해서 그런 찬압이 아니고 담양에도 찬압이 있었어, 비슷한 게. 근데 이제 그 찬압이 있었는데, 그 찬압이 3단으로 나오는데, 내가 하는 거는 3단짜리가 다 사이즈가 똑같게 나오고, 옛날에 했던 거는 차츰차츰 위로 올라가서 적어지는 거야. 그래서 합의를 끼웠거든. 어떻게 찬압을 하기 동기가 뭐냐면, 부산에서 누구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부산대학교 교수가 담양에 나를 찾아왔어.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그림을 좀 섬세하게 해가지고 찬압을 3단으로 딱 해줘서 이렇게 끈 딱 달아줘가지고 그걸 해달라고 본 거예요. 그럼 나도 안 해본 거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아주 걔도 가늘게 하고 고급을 했기 때문에 내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하고 이제 해서 그걸 만들었어. 만들어가지고, 20개를 만들어서 그분이 이제 하나 갖고 와서 오케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두 보를 이제 가져왔어. 가져왔는데 그분이 전국 경진대회를 낸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경진대회. 그럼 그게 찬압. 거기 내기에서 나한테 온 거예요. 디자인을 그림으로 그려서 전국대회에 나가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큰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우리 인기가 좋아지고 내가 이제 그걸 계속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 만든 거예요. 이게 최초 만든 사람은 나예요. 디자인은 그분이 줬는데,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아직 몰라. 어마어마한 나갔어, 이게.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그걸 별로 안 해. 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찬압 동기요. 선생님, 지금 방금 사극을 보시면 거기에 등장하는 모자들을 거의 우리 선생님이 하고 계신데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방송국에서 요청하는 모자, 사가 제작 의뢰. 방송국에 KBS, MBC, SBS 거의 세 가지인데 그 외에도 또 뭐 연극이라든지 각 전국에서 이제 해달라고 들어오는데 그 방송국에 3대 방송국에지만 해줘도 저는 인감이 충분해요. 지금도. 사극 하는 거를 제가 거의 다 대주거든. 근데 거기 단가도 좋아요. 거기 만약에 그 제품을 가게에다 내준다. 그러면 한 60% 70% 싸게 줘야 돼.
근데 방송국에는 그게 아니고 거의 100%를 받아. 비싸다고 그래 안 해. 절대. 돈도 다 주고. 그건 진짜 그 방송도 했지만 들어보면 얼기대지 환영을 해요. 근데 방송국에도 그 의장 디자인 그 감독 그분들이 직접 이제 와서 얘한테 이제 물건을 해보려고 하고 그런데 그 좀 그것도 가끔 바뀌더라고. 의상 감독들도 어쩌다 몇 년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바뀌더라고. 그분은 그 이제 쭉 한 10년 한 18년 계속 쭉 해갔기 때문에 예? 그냥 물건 어느 물건 해달라고만 해서 보내주면은 나중에 어째 돈을 안 보내주냐고 그걸 그만뒀다고 그래. 그만뒀다고 그거 끝나본 거예요. 또 새로운 사람 많이는 그런 일이 없고 몇십만 원, 한 100만 원, 2만 원 이 정도는 그냥 포기를 해버리지. 이걸 받으려고 다니고 이제 그만두고 딴 데 갖다 대고 내가 어떻게 그걸 찾아다니고 돈 받았겠지. 근데 거의 안 그래. 내가 두 번이니까 그랬어. 두 사람. 근데 그것도 바뀌더라고. 또 딴 분야로 하는데 보면은 그분들 보면은 차도 어마어마 큰 차를 타고 의자 트럭인데 그 안에가 보면은 의자 그냥 전부 다 있어. 다 실어져가지고 있어. 그거 한 번씩 그렇게 싣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제품을 주문을 하고 가고 막 그러거든. 이렇게 방송에 그 세 가지만 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예전에 바구니를 만들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고 지금 명인 선생님 몇 분 살아계시고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고 그런 상황에서 담양군이 마련한 명인 계승자 제도를 통해서 잘 기능이 그 기술이 전수되고 있나요? 제자도? 네. 그러니까 명인 선생님들한테 제대로 배워서 잘하는 제자들이 있나요? 그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명인들도 그때서 배워가지고 나가서 대나무를 계속 장사하시고 그런 사람이 있어. 계속 대나무 공연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원래 내가 나이 몇 대에 있던 사람들 많이 얘기하자면은 그러면은 자기들이 대나무 공예를 하면 원래 했던 사람들, 원래 어려서부터 대나무 공예를 했던 사람들, 걔들이 내 밑에서 이제 뭐라고 그래, 어느 명의 밑에서 제품을 배웠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주거든. 담양군에서 5년 동안을 그 밑에서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줘. 그 분야 자격증을 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쭉 해. 대나무 공예를 해가지고 하다가 내 밑에 들어와서 자기도 뭔가 앞으로 자격증 받고 자기도 명인을 해봐야겠다 하신 지금까지 쭉 잘하고 있어. 그런데 아는 사람도 있고 그냥 5년 끝나면 그냥 그만둔 사람들도 몇 명 있는데 그래도 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봐야지. 그렇게 이미 대나무 일을 하시다가 명인 선생님들한테 그 기술을 배워서 계속해서 생산 활동을 하는 분들이 담양에 몇 분이나 될까요? 대략. 몇 분? 네, 숫자. 지금 내 밑에 배운 분만 아니고 다른 데서 배운 사람들도
이제 그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도 자기 분야 자기가 하던 그 제품이 있어. 이제 그 명인 밑에서 배워가지고 이수증을 받았지만은 그 물건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자기 분야 자기가 물건 해가지고 돈 뿌릴 때 했던 거 그걸 많이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해. 그러면 안 되잖아. 자기 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선생님, 그 명인의 지도를 5년간 받아서 자격증을 받았는데 만약에 그 명인이 돌아가신 뒤에 그 명인 타이틀을 물려받을 만한 그런 실력을 갖춘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게 참 그게 실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아주 없는 사람도 있죠. 그건 사람이니까 그 분야에 열심히 잘 종사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를 나왔지만은 그 사람이 배웠지만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해가지고 그냥 그걸로 끝난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 다 되는데 지금 있어. 몇 명 있으시다면? 명인 자격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막 현재 지금 3명, 4명이 돌아가셨잖아. 돌아가셨는데 그 밑에 왜 명인을 선출을 안 해주냐. 또 자꾸 이제 그 국내에 가서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다. 지금 담양군에서는 담양군의 전통적인 산업인 그 죽쇠공 산업을 계속 이어가고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마련한 제도인 지금 이야기가 나온 명인 계승자 제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근데 그 이외에 어떤 지원이나 아니면 어떤 그 담양군에서 가지고 있는 죽쇠공 산업 진흥을 위한 어떤 큰 그림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그림 글쎄 아직 지금 앞으로 우리 명인들이 지금 몇 명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명인 될 사람들 큰 그림이라는 게 지금 없는 것 같아. 모르겠어. 이제 우리 시대가 다 가버리면 이제 그때 다시 종목별로 다시 뽑으려는지도 모르는데 현재로서는 명인 선출한다는 게 없어. 명인 현재 몇 명이 가고 없는데 그 대체를 명인을 선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 전혀 없더라고. 그러니까 명인에 해당하는 사람 많은데 아직은 국내에서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명인이 정년이 85세거든. 85세. 근데 85세까지 그 정년기까지 허실 분이 연계가 되려나 모르겠어. 나이들 다 봤거든. 담양에 전성기이던 70년대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30대 왕성하게 활동하시던 80년대의 그 분위기하고 현재 담양의 그 죽쇠공 산업의 분위기하고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크게 다른가요? 80년대 담양 죽쇠공 산업의 분위기, 열기, 네, 그리고 지금의 상태. 열기라고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 그때는 열기가 대나무공의 열기가 어마어마했지만 지금은 대나무공의
열기가 있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 몇 명 없잖아. 명령만 몇 명 있는데 대한민국 동사 하신 분들이 안 해. 왜냐? 요새는 농인들 일자리 있잖아. 뭐예요? 거기서 가서 놀아. 한 2시간 있다가 오면은 돈 얼마씩 오고. 근데 누가 대나무 일을 하고 안 해. 그분들도 이 열기를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 7, 8, 90년대를 거치면서 담양의 죽전 산업이 쇠퇴기를 맞이해서 다시 어떻게 부활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됐으면 얼마나 좋겠어. 몰라. 우리 시대가 가고 나면 부활이 되겠지. 네, 현재로서는 부활이 굉장히 힘들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정이나 우리 젊은 사람들 있잖아. 이분들이 앞으로 저기를 누구야 저기 있잖아. 저 사람들이 이어가야지. 내가 부흥을 일으키든 해야지. 이게 지금 보면 담양에서 거주하고 담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렇게 대나무 공예에 대해서 그렇게 종사할 수 있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예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거의 다. 담양에 축제공예 한번 예지에서 오신 분들 보면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 예? 이거 봐봐. 얘기를 못해. 전부 다 서울 사람들. 얼마나 잘할지 몰라. 저기도 잘해. 저 김영수이도 잘하고, 소영이도 잘하고. 모쪼록 선생님이 건강하셔서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건강을 유지하는 한 내가 아는 거는 전부 물려주고 싶어요. 갖고 간다 해서 갖고 간 것도 아니고 됐으면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길 바랄게요. 질문을 해주시죠. 혹시 지금 되게 정정하시긴 하는데 대나무 재 쪼개고 재 뜨는 작업이 체력적으로나 힘들거나 그러시진 않으신지. 뭐 힘 안 든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고, 이제 젊은 때보다는 좀 힘이 들죠. 힘이 드는데, 그거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손기술이거든. 손기술이기 때문에, 악기로 그냥 기술이 없으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냥 쪼개는 게. 그러면 자기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손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고는 보지 않고, 이제 나이가 먹었을 때 아무래도, 젊은 나이하고 지금 나이하고는 조금 뭐가 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죠. 저희도 80대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주공을 계속 하시다가 건강 때문에 그만두시고 다른 일을 7, 8년 정도 하신 후에 다시 시작하셨을 때 그때 또 기술이라든지 그런 게 똑같이 느껴지셨나요? 쉬다가 다시 쳤어요. 아무래도 한 7, 8년 넘게 딱 대나무 칼을 놓다가 나한테 대나무 칼을 쓰면 아무래도 처음에는
옛날 기술이 한번 떨어지지. 그러면은 그 옛날에 그 자기가 손 기술이 있기 때문에 금방 바로 그냥 되더라고. 한번 여기 대나무 이렇게 하도 쪼개고 또 만들고 하신 분들이 앞으로 몇 년 안 했다가 나중에 작업은 처음에는 좀 그래도 금방 해. 잘 돼. 예. 그리고 아까 내가 아까 일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일본 히로시마 현 그게 이건 같은 데가 한 15년쯤 됐어요. 예, 그게 대나무봉에 종사하신 분들이 우리 담양에 명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전시회를 간 적이 있어요. 물건을 싣고 가가지고 그 전시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문화재급들 어마어마 잘하신 분들 노인들인데 엄청 우리한테 잘해주더라고. 전부 비용이라든지 전부 다 그래서 부담을 하고 굉장히 친절하고 그 대나무 엄청 많더라고. 그거 그래가지고 전시회를 하고 잘하고 또 우리가 담양민들이 또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담양도 우리 그때 뭐 했지 행사 큰 행사 했지 몇 년도야 그때 초청해서 그분들이 와서 그 전시장에서 만드는 시연도 하고 그렇고 했는데 그분도 많이 돌아가셨을 것 같아. 나이가 많고 근데 물건을 보니까 어마어마 좋아. 감탄할 정도로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근데 그분들은 하여튼 그 물건 하나 만드는데 뭐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물건 하나 제품 만드는데 보통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걸려서 만들더라고. 그분은 그동안에 먹고 살아야고 그러고 생활을 해야 되잖아.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것도 돈이 나온단 말이 있더라고. 그 히로시마현 그렇게 가니까 그러고 돈이 나고 그러니까 물건을 하나를 만들더라도 감탄할 정도로 제대로 만드는 거예요. 적당히 나는 이걸 만들어야 이걸 팔아야 오늘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그건 파는 게 아니고 그냥 그냥 최고의 물건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걸리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엄청 좋아. 나도 그분한테 물건을 하나 사왔는데 그때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짜리인데 20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인가 주고 50%로 다운해서 특별히 주는데 거기다가 자기 그 사인해서 그 종이 한 장에다가 자기 이름 써서 그래서 참 다 찍어서 그 화면 속에다가 딱 넣어서 주더라고. 그래서 잘 지금까지 보관하고 선생님 지금 하루에 작업은 몇 시간 하시는지 그리고 담양에서 아파트 살지는 않으시죠? 네, 작업하실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사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죠. 내가 지금 한옥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제 집진지는 오래된 거고 작업장이 따로 있어요. 작업장이 따로 있고 주로 그 작업은 그 담양군 그 박물관에 교육장이 있어요. 거기서 교육을 하면서 그 작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작업을 하고 또 내 개인 일은 또 내 집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하루에 몇 시간. 근데 옛날에는 그 하루에 몇 시간이다 그렇게 딱 적은 게 아니고 옛날에는 적을 때는 한 60대까지는
거의 평균으로 따지면 하루에 보통 한 14시간 정도는 했을 거예요. 15시간, 14시간. 그리고 저녁에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물건을 중고를 하면은 그 날짜에 빼줘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지만 또 그렇다 해도 꼭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예지에서 이제 사급 물건 모자라든지 이런 거 들으면 그건 또 며칠 나가 끝내달라고 하면 또 끝내주고 많이 안 되고 저기 하고 있고 그래요. 그거 꼭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고 이게 대나무 일이 너무 자유가 많아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직장에 가면은 똑같이 일을 몇 시간 꼭 해야 되는데 요거는 자유니까 너무 자유가 많아요. 이게 자유가 많기 때문에 돈 벌고 싶으면 벌고 안 벌고 싶으면 안 벌고 그런데 그렇지만 잘못된 열심히 하세요. 네, 젊은 사람들이 이제 대나무 작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작업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가장 중요한 덕목 이런 거 한번 궁금해요. 전혀 대나무 칼도 생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진짜 힘들게 대나무 칼만 봐도 무섭잖아요. 또 대부분 배우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 여자들이 많아요. 여자가 한 70명, 남자는 30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 특히나 이런 도구를 보면은 아마 조금 무서울 거예요. 이게 내가 처음에 온 때요. 대나무를 이제 첫째 안전이 좋으니까 이제 손 다치면 안 되거든. 근데 장갑을 끼얹거나 하고 하여튼 손 안 다치고 일하는 게 기술자다. 그래가지고 이제 첫째 내가 제일 뭘 강조를 하냐면 대나무 쪼개는 기술을 가르쳐요. 그게 제 일이거든. 대나무를 다룰 줄 알아야 어느 제품이든 만들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이제 먼저 몇 년 된 사람들도 있고 이제 들은 사람이 있고 막 그러거든. 그러면 차별이가 돼. 그러면 저도 다룰 줄도 모르는데 옆에서 만드니까 만들고 싶어. 그걸 하려고 해요. 그럼 나는 그래. 대를 쪼개는 다루는 거를 연습을 해라. 그것만 연습하고 그것만 할 줄 알면 어느 제품이 다 만든다. 이 사람 처음에 왔을 때 이 사람 들었어. 3년이니까 계속 대만 쪽에 있어요. 안 만들어서. 대를 달을 줄 아니까 다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보면 다 만들라고 그러죠. 나보다 훨씬 위에 있어요, 지금. 대를 쪼갤 줄 아니까. 이 제품은 대를 어떻게 쪼개야 된다. 이 제품은 대를 어떻게 다뤄야 된다. 그걸 알기 때문에 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은 대부분 그렇게 안 해. 옆에서 만들고 싶어. 그냥 막 만들어. 그거는 만들면 그래. 그거 나중에 보면은 차이가 엄청나. 자기가 너무 떠는 거 그것 갖다 빌려가지고 그것 갖고 만든 건 자기가 평생 대를 못 쪼거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온 거는 대 다루는 거를 배워라. 그것만 내가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그걸 또 선생님 부상은 입으신 적 있으세요? 저쪽에 다. 부상 있지.
내 손을 보면은 나도 이렇게 손 다쳤어요. 칼로 찍었어요. 그리고 손톱이 반 나갔어. 없어요, 손톱이. 예. 이게 보이지? 예. 이게 내 대나무 고기 했다는 증거예요, 이게. 예. 이게 젊었을 때 그랬어. 그리고 또 여기 좀 쪼개진데 조금 이렇게. 요거는 괜찮고. 이 칼로 다 다친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들어오면 절대 조심하라고 그래. 나 다쳤다는 소리는 안 해. 내가 다치면 다른 사람이 나는 안 다쳤더라고. 그래 많이 다쳐요. 칼로 껴가지고 수십 번씩 막 끄는 구매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단한 거를 나는 연습을 해라. 원래 그런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께서 지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또 저희를 많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와주셔서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우리 선생님께 큰 박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 또 우리 장민이가 한 선생님이 나를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고맙고, 또 이런 분들 만나서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네.